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을 이통장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읍시에서는 이통장 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통장으로 임명되면 월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들 마음대로 투표 시간을 줄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부당하게 진행된 점이 인정돼 해당 선거는 재투표 결정이 났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내장상동 52통 통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예정된 선거 마감 시간은 오후 8시 30분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투표는 30분 앞당겨진 8시에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8시 30분인데 8시에 종료를 했냐. 후보자들끼리 서로 합의해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후보자들이 합의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전체 투표 대상 285세대 가운데 64세대만 투표를 한 상태였지만 선거를 관리하는 개발위원장과 통장 후보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투표 시간을 임의로 단축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내장상동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투표를 못한 주민들은 후보들 마음대로 시간을 바꾸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들끼리 후보자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위원장 그런 서희만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임을 입었다는 걸 이미 공공으로 주민들은 다 이제 8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사에서 그냥 그런 것 다만 했는가 보지 미래에 대한 말을 못 했는가 봐요. 올해 정읍시에서 새로 뽑히는 이 통장은 모두 785명입니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읍시 이 통장은 매월 30만 원의 수당과 명절 상여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출 방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 이렇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상황에 맞게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서 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선발 과정부터 재투표까지 논란이 벌어진 정읍시 이통장 선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친일파들의 흔적 처리를 고심하면서도 예산을 들이는 자치단체가 여전해 논란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일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폐기하라! 여전히 추앙 내지 칭송받는 친일파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 언론과 교육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은 인촌 김성수. 그러나 대법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인정하면서 56년 만에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현충시설 지위를 잃고 그의 호를 딴 서울의 인촌로도 사라졌습니다. 서운이 박탈되었음에도 인촌로라는 도로명과 새마을 공원의 동상으로 우연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 주옥 같은 시들을 남긴 미당 서정주 역시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나고 독재 찬양 논란까지 불거지자 전국 각지에선 그의 기념물을 없애거나 건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금을 먹으면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수 국민들은 그러면 거기 동참했던 분들은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조선시대 동학농민군의 격전지였던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 조각상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 작가 김경승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인 남산의 안중근 의사나 국회의사당의 이순신 동상은 이미 철거됐지만 버젓이 남아있는 겁니다. 친일파가 세운 동상이 분명함에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 의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은 친일파 처벌과 일제 잔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친일잔재 처리를 놓고 고심하면서도 그들을 기념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데 꾸준히 예산을 들이면서 논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시민 전체의 공적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공사업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따라 예산이 2배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내년에 119 안전센터를 신설할 예정 부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신설 예정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난 10월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에서 매입 예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최근 복수업체의 가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의뢰 결과 한 예정지의 경우 기존 7억 5천만 원에서 절반가량인 3억 5,500만 원 선으로 산출됐습니다. 감정 없이 사업부서 요구대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유산 취득 가격은 시가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그 여부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꼭 담당 부서의 회계과나 사업부서에서도 가감정, 탁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정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요. 최초 상정한 예산안과 감정평가 예산안에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매입 예산은 수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편차가 많아요. 많으면 80%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그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어차피 정식 가갑 감정을 받으면 그 평균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설비로 전환이 되거든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 공공건물 부지를 매입하면서 한 개 감정평가 기관이나 구두 확인만으로 예산안을 산출하고 있는 상황. 예산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이른바 흉물 논란에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온 김제시 수변공원의 조형물을 두고 논란이 수개월째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 갑자기 조형물이 포함된 것을 과연 김제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이 등장 배경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시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저녁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에 나선 주민들. 흉물 논란이 벌써 몇 달째지만 용 조형물을 여전히 지나고 있습니다. 수초에 가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부들 2점, 여인상 조형물 등을 포함해 김제시가 쏟은 돈은 2억 7천만 원. 주변 분들은 조금 뭐라고 하는지. 많이 안 좋아해요. 이게 차라리 그냥 그 벽골제 그런 데가 있었으면 물론인데 수변로 이렇게 운동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에 기여하겠다던 김제시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느닷없이 용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벽골제 쌍용 전설이 동기가 돼서 세웠다는 용 조형물을 어처구니 없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머리와 몸통까지 쏙 빼닮았습니다. 익산시 용머리 권역 광장인데요. 색깔이 다른 것을 빼곤 김제시 체육공원의 용 조형물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흉물 논란이 일고 나서야 용 조형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박준배 김제시장. 그러나 과연 사전에 몰랐는지 의심하는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담당 국장 있잖아요. 구두복으로 했는지 얼마나 했는데 물어보시라고. 야간 조명 설치하는데 교수 7명이 평가인으로 선정됩니까? 소가 웃을 일이지. 이미 그때는 용 조형물로 지금 선정해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했어. 근데 자꾸 가만 있어요. 시장님 가만 있어요. 고발하세요. 박 시장 고향 인근에서 전해지는 설화 속 용을 빗대어 만든 것 아니냐는 기가 막히는 설도 나돕니다. 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왜 용 조형물이 그 수변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가를. 용 조형물 설치돼 있죠. 여인상이 그 용녀입니다. 용녀. 최근 시민 4천여 명이 용 조형물을 없애자는 민원을 접수한 김제시는 여론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난 8월 용 조형물 처리를 놓고 이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혈세로 메우는 후속 대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사 시설이 어려운 지역까지 허가가 이뤄지면서 토사 유출 등 재해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보절면 일대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집중호우 여파로 농경지 상당수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침수 피해 발생 후 긴급 복구 작업과 함께 토사 유출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시설 보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배수로 확대 공사와 함께 토사 침수지도 추가로 신축됐습니다. 토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침사지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 중간에 풀륜관으로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시설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풀륜관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많이 횡단을 넣어주고 침사지보다도 물을 걸릴 수 있는 다른 보조 침사지를 좀 조그마하게 중간중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과 기술 능력 등 사업자의 사업 이행 능력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의 경우 배수로 정비 등 선결 조건을 해결토록 하는 등 개발 행위 심사를 발전 사업 허가 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야에다가 개발 행위를 하다가 보면 그 폭우나 강우시 사전에 우리 그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고 그래서 민간인들, 민간 농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발전 허가를 사후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17년 59건, 2018년 1026건, 2019년 4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적합한 부지 확보가 중요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재해 우려 등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 발전 사업 허가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심사 강화와 절차 변경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안군은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올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지자체의 종합 청렴도 평균이 상승했지만 부안군은 오히려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청렴한 부안 만들기를 강조했습니다.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올해 다양한 노력을 했던 부안군은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하락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부안군의 종합 청렴도는 2017년 5등급으로 최하위였지만 다음 해에 3등급이나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평가인 내부 청렴도에서는 기초단체 평균 점수가 하락한 반면 부안군은 전년도와 동일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을 이용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는 상승했지만 오히려 부안군은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패 인식하고 금품이나 향응, 편의 이런 부패 경험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결과와 그리고 그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그 부패 사건이 있었으면 그 부패 사건을 반영을 해서 외부 청렴도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부안군은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청렴부안혁신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거울을 배포하는 등 점수 향상에 힘을 썼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많이 좀 올릴까 하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어요. 올 한 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달려온 부안군. 오히려 떨어진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시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정책연구와 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남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지리산 전기열차 사업 내용을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철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전기열차 시설 계획과 노선 정거장, 수요 추정과 경제성 분석까지 제시됐습니다. 남원시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전기열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국토교통부 또 관련된 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차량도 제작하고 그래서 목표 연도가 2025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가 가설되어서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 발표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등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관광 수요와 상시 교통체계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나중에 지역 경제 발전, 그다음 관광 수요에 대한 유발, 그다음에 교통의 편의,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통이 단절되던 지역 부분에서 교통 단절의 해소 등 상시 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용역 발표회 참여자들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친환경 전기 열차의 국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년째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전북 도민체전이 내년에는 남원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남원시가 도민체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준비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는 춘향골 체육관에서 이환주 시장과 윤지홍 시의회 의장, 체육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전라북 도민체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제57회 대회는 내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남원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등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3년 만에 남원에서 치러지는 도민체육대회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인 장료식품들을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은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순창 고추장마을 인근에 연면적 1,2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내부는 푸드랩이라는 주제로 6개 전시 공간이 채워질 전망입니다. 순창군은 내년 하반기 중 모든 공사가 완공될 경우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현장 학습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